정치를 정의하면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이라고 사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책임 정치는 무엇일까요? 법률 용어 사전에는 국가기관이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치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제부터 저와 함께 책임을 지는 정치, 책임 있는 경제를 여러분과 함께 쉽고 명쾌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 저는 책임정치 프로그램의 MC 김동현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 이강호 이사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미래행복재단 이사장 이강호입니다. 네, 이사장님 봉사활동으로 바쁜 시간 보내고 계시던데 사단법인 미래행복재단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시청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사단법인 미래행복재단은 3년 된 공익법인으로서 기업, 주민, 또 단체 등이 함께 회원으로서 가입을 해서 참여하는 자발적인 민간단체입니다. 특히 나눔과 기부를 활성화해서 지역사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나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후원금만으로 유지하면서 활동하신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저희는 뜻이 있는 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또 작지만 자발적인 회원이 참여해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민간 단체입니다. 그러나 기재부로부터 공식 기부금 단체로 지정이 돼서 저희들에게 후원을 해주시거나 또 기부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기부금 영수증 처리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이런 활동을 시작하시게 되셨는지? 예, 제가 민산 7기 18년도부터 22년까지 남동구청장을 지냈는데요. 코로나 시대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특히 학생들 그리고 대학생들이 정말 학비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과연 이 청소년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재단이 있나 봤더니 없었습니다. 그래서 뜻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가 좀 청소년들도 육성하고 또 지역사회에 나눈 기부를 확산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출발을 한 것이 벌써 3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 장학금 전달식을 한 해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에는 약 50여 명이 장학금 전달식을 했는데요. 특히 뜻깊은 것은 발달장애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일반 학생들만 이렇게 장학금이 전달됐었는데 발달장애인 학생들과 또 학교 밖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뭔가 좀 기감이 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봉사는 매 순간마다 사실 기억에 많이 남고 감동인데요. 그 중에서도 주민들께서 또 함께 해주실 때가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특히 봉사자분들은 자기의 시간을 반납하고 또 휴가도 뒤로 한 채 함께 해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지난번 장마철 때 저희들이 소래 지역 환경정비의 날을 추진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어느 상인 한 분이 뛰어나오시더니 커피와 함께 저의 손을 꽉 잡으시면서 우리 어려운 그 소래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해주고 또 깨끗하게 정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할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2006년 민선 4기죠. 5대 남동 구의회 의원을 시작으로 2018년 민선 7기 남동구청장을 역임하셨는데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정치 활동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벌써 저도 정치를 그렇게 오래 한지는 몰랐는데 네. 2006년도부터 뛰어들게 되었기 때문에 벌써 16년이 훌쩍 지나간 것 네, 같습니다. 구의원을 시작으로 해서 시의원 재선과 또 단체장까지 벌써 16년 동안 활동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풀뿌리 생활정치를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또 같이 봉사하고 또 주민의 제안을 직접 들음으로 해서 실천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마련되고 이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정치 활동을 하시면서 공약이라든지 아니면 치적 사업이라든지 단체장을 하시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나는 이거는 자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을까요? 공약은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실천할 수는 없지만 끝까지 책임을 완수하려고 하는 것이 주민에 대한 신뢰이고 또 저의 또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단체장 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제가 하는 것은 주민들이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면서 뭔가 힐링할 수 있는 네네. 그런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첫 번째로 했던 사업이 기존의 장수 서창동과 서창 이동으로 분리시켜서 서창 이동의 행정복지센터를 신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생활권을 분리해서 보다 편리하게 틀을 만들어 드렸고 또 특히나 제가 행정복지센터를 약 6개 동을 저 임기 내에 완공을 시켰습니다. 네네. 그래서 많은 주민들께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했던 것이 첫 번째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9월 1동과 남천 도림동, 또 간석 2동, 만수 5동 등 6개에 해당하는 행정복지센터를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생활을 또 깨끗한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틀을 마련했습니다. 그 외에도 코로나 전국에서 정말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기업 지원과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 그 코로나 때 얼마나 답답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다목적 실내체육관 또 어울림 체육관 등 체육 인프라를 확충을 했고요. 특히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둘레길 조성과 장하산과 만수산 무장의 나눔길을 만듦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확충을 했습니다. 만수산 무장의 나눔길은 기존에 사유지로 있던 그런 약 한 6만 평 이상을 저희가 그 사유주에게 설득을 해서 거의 기부를 받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산림청과 또 시비, 구비를 합쳐서 처음부터 끝까지 약 2,750m에 해당되는 그 둘레길을 완성을 했는데요. 주민들께서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노약자, 임산부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둘레길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최장거리이고 또 사방이 다 경치가 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해서 참 좋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둘레길 가보셨나요? 지역에 둘레길 하나 정도는 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평소에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구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인천 대공원부터 소래 지역까지 약 한 10여 킬로 되는 곳에 저희들이 둘레길을 조성을 했고요. 또한 그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산을 오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정비했습니다. 특히 장하산 무장의 나눔길과 만수산 무장의 나눔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장하산 무장의 나눔길을 약 70m를 조성을 했었는데 그곳에는 우리 장애인분들도 함께 휠체어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이 조성되어 있어서 어린아이들, 노약자, 또 장애인이 함께 오를 수 있는 그 틀을 마련해서 참 좋았습니다. 주민의 만족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제가 또 한 곳을 더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만수산이라는 곳을 찾게 되었는데요. 그곳은 개인 소유의 사유지였습니다. 공시지가 약 120억 가는 그런 산인데요. 저희들이 잘 설득해서 15억에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기부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최장거리 2,750m라는 전국에서 가장 큰 둘레길을 조성하게 되었는데요. 오르면서 다른 산과는 틀리게 다른 산은 거의 산으로만 나무들로만 이렇게 길이 조성되어 있어서 경치가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곳은 가는 곳마다 주변의 경치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는 또 안양, 또 시흥, 또 송도, 인천대교까지 또 부천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정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코스이기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젊은 그런 그 연인이 바바리 입고 또 산 정상까지 오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구나 격식 없이 또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는데요. 당초에는 약 한 달에 500명 정도 오르는 그런 산이었는데요. 지금은 5만 명, 10만 명 이상 그렇게 오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수산 무장의 나눔길을 치시면 정말 꼭 가보고 싶은 그런 둘레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그곳에 자연 휴양림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 정치에 대한 부분을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저희 프로그램이 책임지다 보니까 현 정부는 여당, 야당, 심지어 소수당까지 비방과 선동, 거짓 뉴스라는 프레임으로 언론을 통해 매일매일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SNS를 통해 과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 사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책임 정치에 대해서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은 선출 때 그 주민들께 정말 잘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선출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막상 그 정계에 입문하고 또 정당 가입을 하게 되면 그 정당 이념과 철학에 맞게 흘러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정쟁에만 몰두하고 서로 상생하는 그런 것이 부족한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호흡하고 함께 했으면 보다 좀 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정쟁에만 몰두하지 말고 주민들이 과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는 게 무엇인지 그 점만 생각을 하게 되면 서로 이렇게 양보도 하고 타협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장님처럼 그렇게 정치를 하시는 분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강직하시고 믿음이 가는데요. 책임 정치란
봉사하면서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봉사와 정치를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정치인들은 선출직에 나올 때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라는 그런 캐치플을 달고 나오는데요. 그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봉사는 마음 먹고 하는 게 아니고 아무 때나 길거리를 지나가다가도 쓰레기를 주울 수도 있고 또 모르는 사람을 또 인사도 나누면서 길을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선출직 공무원들은 주민의 제안을 정말 가려가면서 받을 게 아니고 어느 장소와 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만나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봉사를 하면 정말 그 매 순간이 감동이고요. 또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정치도 봉사와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으로 임하면은 매 순간이 본인의 만족도도 높이고 또 사명감도 남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쉽게 정치라는 이념을 너무 쉽게 청소년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요 청소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정말 언론을 통해서 또 SNS 통해서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너무 쉽게 접근하다 보니까 한쪽에 매몰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청소년 갈등 시기하고 또 학업 또 그 외 또래 친구와의 그런 여러 가지 미묘한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정말 정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접하다 보면 혼란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선생님 또 학부모 또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친구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판단은 본인 스스로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는 아무래도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또 학업에 또 열중하다 보면 책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책을 많이 본 선배나 또 어른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가까이 하면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좋은 분들을 좀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청소년들한테 자치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강의를 하는 거를 제가 몇 번 들었는데 계란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스스로 깨고 나왔고 하나는 남이 깨졌을 때 내가 스스로 깨고 나왔을 때는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졌을 때는 계란 후라이밖에 안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청소년들한테 일깨워 주면서 어느 정도 정치에 관련된 생각들을 정리하는 시기, 요 시기가 지금 저희가 고등학교 3학년 막 졸업하는 시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역시 이사장님의 마인드는 대단하십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강호 이사장님과의 대화가 즐거우셨나요? 저희 책임정치연구소 구독을 꼭꼭 눌러주시고 지금 자막 흐르고 있습니다. 책임있는 정치방송을 위해 여러분의 후원 또한 꼭 필요합니다. 발전하는 채널 책임있는 방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